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게 설명해드리는 친절한 뉴스입니다. KBS는 최근 해상풍력 발전에 대한 연속기획 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가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제주의 그 해상풍력 현 위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이 제주는 국내 최초로 상업운전을 시작할 만큼 선도적인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한 예로 환경면 앞바다에 2017년 8월 탐라해상 풍력 발전이 상업 운전을 시작했는데요. 요 3메가와트급 풍력 발전기 10개로 2만 4천여 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바람 자원이 풍부한 데다가 허가권을 도지사가 갖고 있고 이 풍력 발전 지구와 개발이 공유화 등 제도적으로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는 이를 바탕으로 현재 30메가와트에 불과한 해상풍력 설비 용량을 2030년까지 1895메가와트까지 늘리는 등 이 탄소 없는 섬 계획의 핵심 발전원으로 꼽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만 들어보면 장밋빛 전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추진 상황은 원활하지 않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현재 상업 운전 중인 이 탐라를 포함해서 이 행정 절차 준비 등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건 모두 6곳인데요. 국내에서 최초로 상업 운전을 시작한 지 2년이나 지났지만 이 새로 들어섰거나 공사를 시작한 곳조차 아직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 탐라 역시 과거 추진 과정을 돌이켜보면 이 개발 사업 시행 승인은 비교적 쉽게 받았지만 이 재원 조달과 주민 반발 등으로 10년 넘게 우여곡절을 겪는 등 장밋빛 전망과 달리 해상풍력 발전 추진에 적지 않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문제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지금? 네, 아무래도 이 풍력 발전지구 지정 절차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먼저 이 제도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주에서 풍력 발전 사업을 하려면 풍력 발전 지구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풍력 발전 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도의회에서 동의를 받은 뒤 이 제주도지사가 지구 지정을 고시하면 이 개발 사업 시행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지구 지정 제도는 해상풍력 발전의 사전 검토 제도인데요. 이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제가 바로 주민 수용성입니다. 대정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의 경우에는 최근에 제동도 걸렸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정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은 시범 사업으로 2011년부터 추진됐는데요. 이 주민 반발 등으로 2차례 계획이 바뀌면서 현재는 동일 1, 2 앞바다에 이 발전기 18개를 설치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사회 반발은 여전한 상태인데요. 먼저 이 모슬포 수협에서는 이 주민 수건 사업인 모슬포항 확충이 국가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데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추진되면 이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주변 양식장들도 이 해상에 발전기 같은 구조물이 들어서면 물 순환이 나빠지기 때문에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이 일대가 국제보호종인 남방 큰돌고래의 서식처라는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남방 큰돌고래 서식처가 2012년을 전후해서 한림항의 물동량 증가 등을 이유로 한림읍에서 대정읍으로 옮겨졌는데 이 해상풍력 발전이 추진되면 아예 서식처를 잃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 같은 반발에 대해 이 사업자 측은 이 모슬포 어선주 협회 동의를 받았고 이 지역 어민이나 양식장과 협의하는 한편 이 돌고래에 대해서는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고 공존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을 좀 사전에 조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네, 이 앞서 말씀드린 지구 지정 제도 가운데 풍력 발전 심의가 도움을 줄 수는 있는데요. 이 위원회는 도지사 소속의 20명 이하로 구성되는데 현재 위원 구성을 보면 환경단체에서는 참여를 하지 않고 있고요. 네. 일반 시민단체 출신 위원 한두 명 정도만 포함돼서 이 주민 수용성이나 환경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 타당한 민원이 있으면 이 전문가들이 현장 실사를 나가긴 하는데 이 의견서는 위원들에게 요약본으로만 전달되고 정작 심의에는 공무원이나 사업자만 참여하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애초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결국에는 심의를 통과시킨 뒤 도의회에 민원 회소를 떠넘기는 모양새가 자주 연출되면서 이 심사 과정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에너지공사가 추진하는 해상풍력 사업은 어떤가요? 네, 제주도는 2015년에 이 제주에너지공사를 도내 풍력 사업에 대한 사업 시행 예정자로 선정하고 공공주도 해상풍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민 수용성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 동쪽 지역 마을을 중심으로 풍력발전지구 후보지를 공모했는데요. 공모 결과 한동평대와 표선 세화, 월정행원 등 3곳을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우선 한동평대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네. 문제는 이곳도 잡음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6,500억 원을 들여서 탐라해상 풍력발전에 3배가 넘는 105메가와트 규모로 추진하는데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 지구 지정에 대한 도의의 동의 절차에서 자료 부실과 주변 마을 반발 등으로 수차례 심사가 보류됐고 지난해에야 지구 지정이 고시됐습니다. 현재 재무 상태로는 공공주도의 해상 풍력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에너지공사는 한동평대 사업의 사업비 80%를 금융기관에서 조달하고 나머지 20%는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특수목적법인 지분의 10%를 취득하기 위해서 올해 제주도에서 현물 출자를 받아서 이 자본금을 늘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행 공기업법에는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자본금의 10%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제주에너지공사가 지금 투자할 수 있는 이 한도를 모두 투자해야 지분 10%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에너지공사의 모든 여력을 한동평대 사업에 쏟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되면 표선세화나 월정 등의 해상풍력은 추진하기가 어렵게 되고 네. 나아가서 제주도가 2030년까지 계획한 1895메가와트 규모 발전은 더더욱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해상 풍력 발전이 그럼 좀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네, 우선 이 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에너지공사가 주축이 되어서 해상풍력 발전 계획 자체의 큰 틀을 다시 짜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제주도는 탄소 없는 섬 계획으로 2030년까지 1895메가와트의 해상풍력 발전 설비를 목표로 제시했는데요. 이 수치에 얽매이지 말자는 겁니다. 애초에 이 계획은 2030년까지 전력 수요를 예측한 뒤 이 주민 수용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기술적으로 개발 가능한 용량을 목표로 설정한 경향이 짙습니다. 따라서 이 제주에너지공사가 제주 전역의 마을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서 이 충분한 자료 조사를 통해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고 여기에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도내 풍력발전지구를 한 번에 지정한 뒤 이 단계적으로 투자자를 유치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김가람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